세계 양대 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중국 시장이 가장 크죠. 일반 자동차 내연기관차로 보면은 다른 것까지 포함을 해서 약 한 2,500만 대 정도니까 전 세계 시장이 8,500에서 9,000만 대로 따지면은 중국이 한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글로벌 시장하고는 별도로 보는 시각이 상당히 큽니다. 일단 사회주의 국가고 또 어떻게 보면 정경유착의 대명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은 빼놓고 얘기를 하면은 양대 축은 유럽과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도 4대 중에 3대를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 유럽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특성 자체가 미국과 좀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또 충성 고객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서 BMW를 사용하면은 그 친척까지도 BMW를 쓰고 또 차종 변경을 잘 안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공략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한 유럽 FTA를 통해서 벌써 10년 이상이 벌써 지났는데 상당히 많이 공략을 했죠. 현지의 입맛에 맞는 차종 투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유럽은 실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외건하게 되면은 이 자동차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 모델이 한 건도 없어요. 즉 이제 이 외건하게 되면은 트렁크 라인이 직접 그 뒤 범퍼까지 이어지는 짐 공간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외건하게 되면 또 짐차의 이미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대실패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유럽에서는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시장의 자동차 문화적 특성이 굉장히 틀리다는 거죠. 또 충성 고객이 상당히 크다는 것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들어가서 새로운 제작사가 들어가서 시장을 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바로 이 유럽이고요. 또 자동차의 시작점입니다. 130여 년 전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영국이나 등등 자동차의 어떤 시작점을 연 것이 유럽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부심이 굉장히 큰 시장이죠. 따라서 현대차 그룹의 입장에서는 현재 입맛에 맞는 차종 투입, 외관형은 물론이고요. 또 실용적인 가격에 가성비 좋은 자동차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과 AS에 대한 부분들, 이런 3박자를 잘 맞춰가면서 그동안에 굉장히 노력한 결과 상당히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작년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유럽은 특히 이제 이 도시 봉쇄가 굉장히 컸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억제책으로 인해서 실제로 판매율이 반토막이 난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나름대로 새로운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거쳐지면서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유럽에 대한 것들은 최근에 나오는 신차 중심으로 해서 현재 입맛에 맞는 마케팅 전략과 어떤 가성비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이미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시장은 유럽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특히 유럽은 폭스바겐 그룹을 비롯해서 10여 년 전에 이 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 급격하게 디젤 승용차라든지 디젤차가 급격히 감소하고 또 이 전기차 전환을 선언한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르웨이가 2025년 또 네덜란드라든지 프랑스, 영국, 독일 등 2030년 내외로 해서 모두 다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지역이 유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과 틀리게 유럽은 특히 이제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표에 맞춰서 이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북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이번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는 아이오닉5나 EV6가 본격적으로 유럽에 진출을 합니다. 아마 이런 차종은 전 세계적으로 가성비가 최고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이미 예약고 자체가 아이오닉5 같은 것도 벌써 예약 대수를 몇 배 넘을 정도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적재적소의 전기차 보급을 통해서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고 또 배터리나 이런 것들도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국내 3사를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한다면은 내연기관차의 실적보다도 더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유럽 시장의 국내 자동차의 점유율이
7%, 8%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기차 공략을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두 자리 숫자 10% 이상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현대차 그룹이 11%까지 점유율을 높인 굉장히 중요한 실적 결과가 나왔었는데 유럽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전기차를 필두로 해서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삼박자를 어떻게 맞춰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앞으로 이 내연기관차는 물론이지만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주도적인 미래형 자동차를 어떻게 선보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죠. 수소트럭이 작년에 스위스에 추출하면서 유럽도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시장 가능성을, 수소차의 수출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도 현대차 그룹을 필두로 해서 올해부터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많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유럽이 이 기존의 디젤차,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전기차로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 이 시장 틈을 제대로 노린다면 분명히 점유율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에서 나오는 이 GMP라는 전용 플랫폼, 또 예를 들어서 GM의 얼티엄, 또 폭스바겐의 MEB 이런 모델들을, 특히 뭐 테슬라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모델들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중에서 세계적인 수준급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런 모델 중심으로 해서 유럽 공략이 가속화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예상 이상의 좋은 실적과 수출 대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더불어서 유럽의 공략도 더 가속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CATL 하게 되면 세계 넘버원의 배터리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예전의 실적 자체가 중국 기반이었다는 것이 한계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반 내연기관차는 전 세계 약 4분의 1을 차지를 하고 있지만은 전기차 판매 대수는 최대 40%까지입니다. 중국이 절대적으로 워낙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산 배터리, 특히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한 것이 바로 CATL입니다. 따라서 CATL은 기술 수준은 그렇게 높지를 않은데 중국 기반의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국 배터리사의 지원책에 힘입어서 세계 넘버원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우물안 개구리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한 2년 전부터 CATL이 인산철 배터리 중심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까지 무장을 하면서 세계 시장에 중국 바깥의 공략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뭐 현대차의 3차분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CATL 배터리가 선정된 부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왔죠. 그만큼 다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CATL의 배터리가 세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산철 배터리뿐만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특히 유럽 시장이 전기차가 급증을 하는데 여기에 CATL 배터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국내 배터리 3사를 점유율을 합쳐도 CATL을 못 이길 정도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10대 중에 3대 이상은 CATL 배터리를 쓰고 있다는 거, 특히 유럽 시장의 공략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국내 배터리사 3사의 숙제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기술 수준을 좀 더 높여야 되고요.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 또 현지 공장을 통해서 좀 더 현지 입맛에 맞는 실시간 투입, 이런 여러 가지 이 토끼를 잡아야 되는 것이 지금 숙제라고 보고 있어서 역시 유럽 시장에서 CATL 같은 중국산 배터리의 싸움은 앞으로 중요한 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배터리 3사, 특히 이제 SK가 미국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소송이 자유스럽게 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K 그 이노베이션의 움직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포드하고 합작 생산하는 부분들도 본격화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뭐 스페인이나 영국이라든지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헝가리 공장을 짓는 부분들 3사 공장을 지금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유럽의 전기차 보급량이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역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배터리 공급량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따라서 SK 이노베이션의 없던 유럽에서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는 현재 공장을 만드는 건 물론이고 이 가격 경쟁력, 또 품질 경쟁력, 최근에 들어와서 전기차 화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자유스럽지 못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크거든요. 안전하면서도 가격과 품질 경쟁력,
이런 또 현지의 어떤 이 투입을 통한 공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서 현지 공장의 어떤 전략화 또 확장은 기본적인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 배터리사 1위 세계 넘버 2지요.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면 아실 겁니다. LG 쪽에서 분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LG화학에서 분사를 했죠. 화학을 분사를 해서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배터리 쪽만 분사를 하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역량을 키우는 거고요.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좀 더 집중도를 높이는 작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에너지 솔루션이 분사가 되면서 가장 많이 찾아봤던 것이 바로 SK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역시 삼성 SDI도 그런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삼성 SDI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나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에너지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분사에 대한 고민을 할 겁니다. 좀 더 이 전력화를 시키면서 시너지 효과 또 부가가치를 높이는 작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더불어서 SK 이노베이션도 분사하는 부분들이 아마 그림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배터리 향방을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도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략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연기관차 같은 데서는 실질적으로 이 현대기아차가 체코하고 슬로바키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체코에는 현대차, 슬로바키아는 기아차 공장이 있는데 특히 이제 유럽 시장의 전초기지 역할을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전기차 공략이 아마 집중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현지 배터리 공장 걸리면 물론이고요. 아마 국내 배터리 3사가 유럽의 공장 진출은 아마 이 당연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체코라든지 슬로바키아 쪽에 이 내연기관차 생산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바꿔서 현지 공략을 하는 부분들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공장을 짓기보다도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장에서 라인을 전기차로 확대를 하면서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라인을 바꾼다든지 또 전기차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은 새로운 공장도 충분히 예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지의 어떤 전기차의 생산 또 배터리의 현지 공급 이런 것들도 하나의 흐름이 된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시장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 유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럽은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내연기관을 선언을 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제작사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판매 종식 선언을 한 국가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고, 노르웨이 같은 데는 2025년이니까 4년 정도 있으면은 아예 노르웨이 시장에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못합니다. 이 지역은 작년에도 10대 중에 6대가 전기차가 판매됐거든요. 또 최근에 들어와서 볼보라든지 이런 데도 내연기관 종식 선언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유럽에서의 전기차의 전환 속도가 다른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따라서 국내의 배터리 3사는 물론이고 현대차 그룹의 유럽 시장의 공략은 좀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 시장 점유율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거. 기존의 내연기관차 같은 데는 충성 고객이 많았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전기차하고는 시장이 틀립니다. 일반 내연기관차는 엔진 변속기 빼고 전기차는 배터리 모터를 넣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명품의 이미지라든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개천에서 용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이 또 유럽 시장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향후 대한민국의 이 현대차 그룹 또 배터리 3사의 진출 이런 부분을 가속화를 통해서 점유율을 높이는 작업 아마 머지않아서 분명히 두 자리 숫자 1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만큼 과제도 얼마큼 잘 푸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